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양오행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나타나느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목에 대한 그 질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하시면은 더 알찬 영상과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기, 즉 간목, 을목이 사주에서 어떠한 상태에 처해져서 그 처한 상황이, 그 처한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질병이 나타나느냐,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주상에 목이 없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꼭 간목이나 을목이 사주상에 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 전혀 사주상에 없을 경우에도, 사주상에 없을 경우에 간목과 을목이 또는 인묘진 등이 사주상에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에 해당하는 그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사주에서 일간이 간목인데, 간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수가 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이 사주 구조 체상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징조가 강하느냐 약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이 왕하게 되느냐 약하게 되느냐,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 질병이 발생한다는 확정보다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영향적으로 판단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일간이 개수면은 지지에도 전혀 목의 기미가 하나도 없죠. 자자신유로 목의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할 경우에도 역시 목의 왕상휴수사, 즉 생왕고사절,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질병에, 그 목에 관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징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주일 경우에는 간목일간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어떤 그 징조가 발생한다, 어떤 질병이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일간의 관계가 없이 사주 구조 체상이 목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에 따라서 그 목에 대한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상당히 약하게 된다, 이렇게 논하는 것입니다. 또 한간에는 일간이 약하면은 질병이 있고, 일간이 강하면은 질병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크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기본 개념은 일간이 강하느냐 약하느냐 보다도 각 오행의 강력 왕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추리할 때에도 강론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 구조 체상에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총론적인 징조, 총론적인 징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목에 대한 그 질병이, 목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질병이 되느냐, 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질병을 추리하는 데는 각 오행의 생왕고 사절이 역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왕고 사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가 있고 자가 있고 묘가 있고 유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해, 자, 축이 되고 인묘, 진이 되고 술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목은 어디에서 생하느냐? 해에서 생해서 인묘진에서 왕하게 되고, 위에서 꼬에 들어가죠. 꼬에 들어가게 되고, 오에서 사하고 신에서 절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오에서부터 축까지는 휴수가 되는 거죠. 휴수가 되는데 실제 목이 조락하는 것은 신유술이 되죠. 신유술이 목이 나무가적 잎새가 떨어지고 그 기운이 뿌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오행이 되는 거죠. 또한 그런 계절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신유술에서 가을이죠. 그래서 목은 신유술 금의 계절인 가을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금극목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의 질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신유술,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가장 건강한 것은 언제냐? 해, 인, 묘, 진 이렇게 되고 미 또한 묘이지만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목이 아주 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죽어서 묘에 들어가면 다시 환생할 수 있는 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기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운. 그게 미, 즉 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는 고라하기보다는 묘가 맞는 거죠. 진이 고가 되고 진은 창고가 되고 미는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보다는 묘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보다는 진은 고지만은 목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즉 퇴기가 되는 거죠. 물러가는 기. 퇴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차라리 진보다는 무덤인 미가 더 목에 미치는 그 힘의 영향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퇴기는 늙어서 죽으러 가는 거고 다 죽었으면은 새롭게 탄생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목의 그 힘의 영향을 이렇게 생완고 사절로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주에 어떻게 적용하나 하면은 이 사주에서 목은 지지에 자자신유 생왕한 그런 어떤 그 지지가 없죠. 목의 생인 해도 없고 그리고 임간인 인과 또는 왕지인 묘도 없어요. 고나 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목은 상당히 허약한 것입니다. 천간에 일간인 간목이 있지만 천간에 있는 이 것들은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몸이 없는 귀신과 마찬가지인 게 천간에 있는 십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간목은 지지에 뿌리가 전혀 없으니까 허약해요. 차라리 없는 것보단 못해요. 그렇잖아요. 귀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해롭게만 하잖아요. 그러하니까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지와 지지에 신요금이 있어요. 이렇게 금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특히 목의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자신유는 휴수가 되면서 다시 신유는 금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 주인은 목에 해당하는 어떤 질병요? 목의 질병은 무엇이 되죠? 목의 질병은 간과 담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사주 주인의 질병은 간과 담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 체상에서 장악한 오행은 자자계 그리고 일지의 신금은 수의 생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 체상은 수가 장악했지만 그렇지만 신유 역시 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에게요 휴수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목의 힘이 없어요.
이 사주에서 일간을 간목을 해서 자꾸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간이 간목이 아니고 무가 된다 해도, 예를 들어서 무가 된다 해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 체상에서 목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어요. 신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는 역시 목의 휴수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간과 담에 해당하는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상당히 강한 사주 체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주에서는 자작에 신은 수의 생지가 있어서 화에 해당하는 질병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주 주인은 평생 질병을 몸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죠. 목에 해당하는 것은 간과 담이 되는데, 이 간과 담이 약하면은 또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목이라 하는 것은 나아가는 기, 솟아오르는 기가 되기 때문에, 이 솟아오르는 기는 무엇이냐? 양기거든요. 양기에 해당하는데, 목이 약하면은 양기가 적게 되는 거죠. 양기가 상당히 적거나 허약한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감과 담이 약할 경우에는 양기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양기가 약하면은 어떤 질병이 있느냐?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즉, 간이 안 좋으면은 항상 피곤하다. 피곤한 것 자체도 양기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양기가 부족하면은 많이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낮게 되죠. 저항력이 낮으면은 흔한 병이 무엇이에요? 바로 감기에 잘 걸린다. 사주상에 목이 허약한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솟아오르고, 이것은 나아가는 기운이 되잖아요. 직선적인 개념. 이것이 약하게 되는 거죠. 목이 허약할 경우에는 나아가는 개념, 진취적, 직선적인 개념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신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 구석까지 아주 그런 기운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혈이 고르지 못하다, 이런 징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이 고르지 못하면은 신체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수족마비, 구안화사, 중풍도 해당하겠죠? 중풍,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쉽게 놀랍니다.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는 어지러움증이 있고, 이러한 증상이 목이 허약했을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징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눈이 침침하다. 우리 눈이 안 좋을 때는 간유구를 먹죠. 간유구는 무엇으로 만들죠? 네, 생선. 생선의 간뿐만 아니라 기타 간에서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의 성분, 그것으로 치료를 하니까, 눈이 안 좋을 때 치료를 하니까 역시 눈도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또 눈은 화에 해당하는 오행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눈이 침침하면 간육을 먹고 일하는 거 보면은 눈은 역시 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눈이 침침하고 시력 저하, 시력이 낮아지는 것, 또 눈이 거칠하다, 이러한 증상도 사주상에 목이 약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네 번째로, 근육이 캥기는 이런 증상도 목이 약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징조가 되겠고, 또는 건골이 쑤시고 아픈 것, 이러한 징조도 목이 허약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냐? 허리가 아픈 질병. 또 산명통에 이야기하기를 잘 넘어진다 했어요. 잘 넘어진다. 사람이 픽픽 쓰러지는 것.
잘 넘어지는 것. 역시 힘이 없을 경우에 잘 넘어지겠죠? 양기가 부족한 거죠. 이러한 그 징조가 있고, 특히 그 목은, 오행으로서 목은 금에게 억제되고 또 금에게 극을 받으니까 금이 사주에 많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상당히 그 질병이 많이 또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또는 톱으로 썰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다른 그 휴수가 되었을 경우에도, 즉 사주상에 목이 약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징조가 이와 같은 것이 있지만, 특히 금에게 극을 받았을 경우에, 사주상에 금이 많았을 경우에, 즉 금극목을 당했을 때, 목이 금에게 극을 받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그 질병은, 즉 금, 목, 교조는 근골에 문제가 생긴다. 뼈 마디마디가 푹푹 쑤시는 그러한 질병이 있고, 또는 허리가 약해서 허리를 잘 다치는 그런 질병의 징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뭐 사주에 유가 있고 묘가 있어서 묘유충, 즉 금극목을 할 때 이러할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주 천간에 뭐 신이 있고 다시 지지에 뭐 술이나 신 같은 게 있어서 금의 세력이 강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혹은 뭐 묘목 하나만 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목이 도저히 금을 이길 수 없을 경우에, 이러할 경우에 근골에 문제가 발생해서 뼈 마디마디가 부서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개의 금과 한 개의 목이 서로 교전하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뼈에 뭐 큰 질병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시 그 세력이 밀렸을 경우에, 목이 힘이 허약하게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경과 신이 왕성해서 목을 극하게 되면은 칼날에 사망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는 갑과 을이 신이나 유월의 생에서 허약한데, 이렇게 허약하게 되어 있는데 사주상에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술에 취해서 사망한다, 이러한 구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 을류는 경락에 질병이 있다, 이런 구결도 있고, 또 신묘, 경인, 이러한 거 일주가 되면은 근골이 손상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러한 구결도 있어요. 손상. 또 이 신묘는 신묘일이나 시가 되면은 눈이 멀게 된다, 이런 구결도 있는데, 항시 단순하게 신묘가 있다고, 사주에 있다고 해서 눈이 머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상에 신묘가 있고 다시 전체 사주체상 총론에서 다른 어떤 징조가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눈이 멀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신묘만 있다고 해서 눈이 머는 것은 아니겠습니다.